중간권 이지역을 김영구입니다. 남북 인권 대화를 계속해서 시민이 하고 북한 인권 증진 법안 및 북한 인권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저는 북한 인권법이 꼭 제정이 된다고 보는데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은 남북관계 발전, 또 균형 잡힌 대북 정책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통일 준비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북한 인권재단의 설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 인권 단체들을 국내적으로 활동하는 데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북한 인권 실태 파악이라든가 분석이라든가 이런 기초 조사 활동도 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진술일은 북한 인권 관련 법 제정이 북한 인권의 실효적 개선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체제 존중, 내정 불간섭에 합의했지만 지금도 전단 살포, 당국 간 상호 비방, 접경 지역 및 북방 한계성 등지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북한 인권 관련 법 제정을 대북 정책의 주요 사안으로 다루는 것이 그 진정성과 실효성 양 측면에서 회의가 없지 않습니다. 북한 인권 법안의 핵심은 북한 인권 기록 보존서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 기록 보존서 업무의 특성은 단순 보존 업무가 아닙니다. 기록을 하는 것에 훨씬 더 방점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과적으로는 법무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인권 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면서 다만 그 북한 인권 증진 법안에서 좀 강조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에 관한 부분을 좀 더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그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법안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거는 규탄 모델에 입각해 있다 생각을 합니다. 대북 인권 기록 보존소가 결국은 북한의 과거 청산, 북한의 어떠한 지배자들에 대한 어떠한 인권 침해에 대한 단죄를 위해서 이게 있는 것인데, 남북의 어떠한 적대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심재권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은 기본적으로 협력 모델에 의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 대화를 강조했지만 그 대화의 어떤 구조는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다 생각을 하고, 통상적인 그런 어떤 통일부에서 그동안 해오던 일들을 대개 새로 이제 법에서 확인하는 정도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도화하는 이런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버역 진술 주요 내용이 남북 관계에서 북한의 반발이 분명히 예상되는 일방적인 법적 접근이 실효성이 없다. 그다음에 인권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대북 정책 전반에 있어 우리 정부의 개입력을 약화시키고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 설치가 긴장과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사실 확인, 기록, 교육, 또 북한 정부에 대한 인권 침해를 억제, 축소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법적으로 그리고 더구나 사법적인 어떤 소추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거나 겨냥한 이런 목적이나 또 그런 것들이 명백한 방식으로 전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에서 정부기관보다는 하고 있는 사업들을 내실 있게 하는 것이 더 맞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유엔에서 인권 결의안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보인 여러 가지 반응,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것, 그것도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 인권법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 인권 상황을 조사할 수도 없는 거고 누굴 처벌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북한 인권 침해 기록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 어떤 근거로든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그 인권 침해에 대한 의식을 깨우치고, 그것이 상당히 북한 인권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될 것은 COI 보고서가 압박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남한한테는 다방면의 교류를 통해서 서로 화해하라. 그리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교류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종합했을 때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갖고서 대북 인권 정책을 할 거냐 이런 판단을 우리 국민들은 국회에 바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권재단이 과연 필요하냐, 그리고 지금 재단이 하는 사업을 딱 얘기를 하면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 지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획탈북하고요, 삐라살포에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인권재단이라는 게 이렇게 별도로 설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분명하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협력할 것과 북한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추진해 나갈 북한 인권 개선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고 지혜롭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두 법안이 사실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한다, 뭐 협력한 이런 건 굳이 법이 아니라도 그냥 통일부나 뭐 외교부나 우리나라 정책으로 그냥 남북 간에 합의해서 하면 되는 거지. 인도적 지원은. 그냥 그걸 북한 인권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강제하려고 할 때는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 조치가 있어야지.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채택하는 이 법안이 잘못하면 북한 인권에 관련되는 선언적 그런 의미에 끝나지 않겠는가, 실효성이 없지 않는가. 그동안 우리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해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정권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만약에 법으로 제도화하면은 그러한 정권의 변화나 정부 정책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관된 안정적인 그러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북한 인권법이 좀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북한에 대한 압박 요인,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압박 요인이 되라고 우리가 북한 인권법을 만드는 것이죠. 편안한 법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북한 지도부를 편안하고 또 인권에 대해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차원에서의 어떤 절충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 인권법을 대해서는 안 되겠다. 북한 인권 관련된 시민단체 지원하는 거 저는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대북전단을 살포한다고 예고까지 하면서 대북전단 날리는 단체들 절대 저는 지원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그런 대북전단을 날리고 이런 단체들은 우리 외통위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이미 다 결의를 했습니다. 대북전단 단체와 북한 인권법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연계시킬 만한 그런 소지는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이 기본적으로 북한 인권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북한 인권에 대한 접근은 국제사회와는 차별성을 가져야 된다. 김정은 처벌하자, 법정에 세우자. 저는 국제사회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함께 궤로를 맞춰서 어떤 남북 대화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 북한 인권 실질적인 개선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접근할 때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함께 우리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여기에 따른 우리 한민족 모두의 평화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네 분께서 주신 말씀 또 주신 원고는 깊이 살피면서 저희 논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8일에 열린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도 북한의 인권 사항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의지와 북한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감안하시고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 안의 통합조정안이 조속히 발의될 수 있도록 특별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